6.13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코앞인데요. 하지만 도민들은 아직도 누가 나오는지, 도전자들의 면면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소리가 마련한 코너, 선택 6.13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후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인 질문인데요. 왜 출마하시려고 하십니까?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이전에 제주도 개발특별법 만들어가지고 벌써 30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밋빛으로 청사진이 제시됐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도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상당히 팍팍한 삶이 아닌가. 그동안 많은 도지사들이 거쳐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제주도가 제대로 갈피를 못 잡고 있지 않은가. 저는 4번의 의정활동,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돼서 사선의원 그리고 도의회 의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출마하는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도민과 도정의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제주의 행정을 지켜보고 제주의 정치를 견인해오지 않았는가. 앞으로 제가 할 역할이 과거의 100년을 돌아보고 미래에 다가올 100년을 설계하는 그런 제주도의 주역이 되고 싶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선거든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검증이다. 첫째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검증이고, 두 번째는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검증이다. 왜? 과거에 우리는 과거 도지사들이 청렴성, 도덕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도민들이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도덕성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능력의 문제로 갔을 때 능력에 대한 검증이 왜 필요하냐는 아마 우리 최근 4년간 도민들이 느끼지 않았는가.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제주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고 제주의 정서, 제주의 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니 우선은 초창기에는 여러 차례 제주시장 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실패를 했고 도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주도정의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이 제주 실정에 잘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도민들한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능력에 대한 문제는 한순간 어떻게 능력이 없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 지도자가 제대로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제주도가 정체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 인터뷰를 보시는 도민들께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4년 동안 과연 우리 원희룡 도정이 도민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대중교통 체계 쓰레기 문제 2개 빼놓고 과연 제주도의 비전과 관련해서 큰 그림을 내놓은 게 있는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도민들한테 저평가를 받고요.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의 정말 키워드는 청렴에 대한 그리고 또 능력에 대한 검증, 이 2가지가 가장 키워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덕성과 청렴 그리고 능력, 그 이제 대부분이 현도정에 대한 비판 이런 내용인데 현도정
그 4년에 대한 평가는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도정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도덕성 청렴은 어쩌면은 현도정이 지금 현 원희룡 도정이 과거 도정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봐야 될 편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 해결해야 될 제주 지역 현안 3가지를 꼽아주시고 이에 대한 해법 또는 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첫째는 이제 난개발. 그동안 거의 뭐 30년 이상을 거의 제주도 여기저기 아주 중산간 이상까지 정말 파헤치고 또 핥히고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제주도가. 이게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난개발의 문제. 이게 첫 번째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대대적으로 개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특별법 개조를 통해서 제주 개발을 이런 식의 개발이 아니고 사람 중심 그리고 자연 중심의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의 과제 현안으로는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죠. 강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산 제2공항 아니겠습니까? 성산 제2공항도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는 원칙적으로 제주도의 규모, 1시간 거리에 모든 게 다 있는 제주도에 과연 공항 2개가 필요한가? 여기서부터 저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결론은 제주도에 공항 2개는 필요 없다. 하나면 된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현재 제2공항에 대해서 제가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은 저는 이 공항이 제2공항이 입지 선정이 되기 2년 전부터 해가지고 되는 날까지 모든 토지에 대한 변동 현황을 갖다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과연 국가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정이 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특정 세력들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힘이 외부에서 작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럼 공항 하나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 제2공항 만들기 전에 공항이 확충되어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현재 있는 공항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도민들은 그렇다면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냐, 그러면 또 다른 자연 파괴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이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공항 만드는 공법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바다로 다리 형태의, 브릿지 형태의 활주로를 갖다가 설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면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바다로 활주로가 브릿지 형태로 나가서 설치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또 기존의 바다도 매립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의 환경 오염도 적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기존의 공항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립됐던 예산은 산남을 비롯한 읍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게 더 오히려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현안으로서는 도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째는 이제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지금 관광객들이 급감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데, 이 관광객의 형태를 갖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까지 좀 많은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 관광도.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를 세계에서 유일한 남한과 북한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 떠들어온 세계 평화의 섬이라고 이렇게 말은 해왔는데,
과연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실체가 있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남한과 북한이 제주에 공존한다면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정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아올 수 있는 또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난개발 문제는 원희룡 도정이 가장 지적 중에 하나로 좀 내세우는 것 같은데 그걸 또 지적을 하셨나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는 중심을 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원희룡 도정이 제주에 대한 그 정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는가. 초창기부터 이 문제는 아주 단호하게 난개발 문제만큼은 초창기부터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파악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중심 못 잡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좀 헤맸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선 6기 현 원희룡 도정에 대한 공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볼 때 과거의 역대 도지사 선거 중에 가장 깨끗한 선거를 했던 게 원희룡 도정이었다. 그리고 도지사를 하는 동안에 물론 이제 현광식 비서실장의 문제가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역대 어느 도지사에 비해 가지고도 나름대로는 그나마 가장 청렴하려고 했다. 물론 이제 뭐 그 자세한 내막까지 우리가 일일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런 면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제주의 실정을 너무 몰라가지고 또 제주의 사람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친 인사 때문에 송일교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번 총선에서 도지사가 심판적 입장에서 이렇게 또 중재자적 입장에서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자세가 됐어야 되는데 특정 후보들을 공공연히 이렇게 내세운 것은 참 안타까운 과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원 4선을 하셨습니다. 예. 역대 최다선이시죠. 물론 그 과정에서 3번의 패배는 좀 있었습니다만 예. 그리고 2016년에는 4.13 총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패배를 하셨습니다. 다 합쳐보니까 이번 도지사 선거까지 합치면 9번째 도전입니다. 흔치 않은 경우인데 박 후보님께서는 뭘 위해서 그렇게 또 도전을 하십니까? 저는 아마 지금 현재 정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정치하겠다 해서 나오지 않은 유일하게 시민사회 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의 철학은 저보다 약한 사람들, 정말 가난한 이웃들, 이런 분들이 대접받는 세상,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꿔왔고 또 그런 세상을 향해서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는 걸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부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르기까지 항상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적 역할을 제주 지역에서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청와대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역할을 하고도 청와대 초청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딱 한 번 받았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제가 어디 얽매이는 걸 좀 싫어하고 계보 정치 같은 걸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청와대 가는 것조차도 나는 내가 안 가도 다른 분들이 가서 많이 경험 쌓으라고 해서 저 스스로가
거절을 했었고, 지금까지 저는 중앙 정치든 제주 정치든 계보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유일한 그런 길을 걸어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이유는 정말 언젠가는 구태 정치가 정말 청산돼야 된다. 정책 그리고 도민만을 위한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야 할 길은 그런 새몰이 정치, 구태 정치 이런 정치가 아니고, 저 혼자 뛰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들이 볼 때 올바른 정치하고 있구나,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시다면은 저는 늘 그런 길을 갈 거고, 9번 선거 중에 정말 도의원 선거만 해도 제가 최연소 도의원 당선될 때부터 해서 그 전부터 낙선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 낙선을 했죠.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 또 선거 문화 바꾸는데 또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돈 안 쓰는 선거 이런 걸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해서 정말 제주 사회를 올바르게 건전한 사람들이 가는 그런 제주도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화려한 도의원 경력에 비해서 그 이상을 맡기에는 뭔가 한 2% 정도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지적에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저 2%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중앙정치하고 이 연계,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이 좀 약하다. 글쎄요, 거꾸로 이제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제주에 내려와서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도민들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제주의 정서를 얼마만큼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스펙이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주도에 저만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4번 도의원 한 것은 김용훈 전 우리 시장님하고 저하고 딱 2사람이고, 제가 최연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아마 과거 언론들 이렇게 뒤져보면은 제주도에서 베스트 도의원 중에 저만큼 많이 뽑힌 사람도 없을 겁니다.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겸허히 또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당을 떠나서 다자 구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4사람의 후보가 지금 우리 당내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지지율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지율이 과연 후보의 실체, 후보가 갖고 있는 공약에 대한 평가인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앞으로 각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공약들을 갖다 쭉 나열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 보신다면은 아마도 가장 새롭고 가장 정말 연구를 많이 한 후보구나. 저는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이 공약은 누구의 전문가들의 자문보다는 거의 90% 이상이 제 혼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동안 의정활동 통해 가지고 취득한 것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민들께서 알게 된다면은 역시 지지율에 반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선거 전략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좀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앞으로 어쨌든 이 예선전이든 본선이든 간에 이런 중요한 선거는 정책 중심의 선거가 돼야 된다.
겉으로 뭐 어디 동네 가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도민들한테 정책으로 다가가는 선거를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 전략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시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 제 장점은 도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도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권 또는 특혜 이런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정말 그동안의 정치 경력에 비해 가지고는 물질적인 면은 제가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의 소신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또 정의감 이런 것들은 저의 장점이라고 옆에서들 평가했습니다. 단점은 어쩌면은 그런 또 좀 이 정치하려면은 줄도 잘 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제가 좀 정치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잘 이렇게 타협할 줄 모르고 하는데 뭐 단점이 장점이고 장점이 단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박희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정말 서문시장에서 자란 흙수저입니다. 네 번의 도의원, 도의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항상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약자의 편에서,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족함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신다면은 박희수만큼 또 비전을 갖고 있는 정치인 보기도 드물 겁니다. 제가 그동안 1991년도 최연소 나이에 도전을 해서 또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이 돼서 네 번의 도의원 그리고 의장으로까지의 역할, 여러분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청렴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